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미국행을 놓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정철이 왜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다가 막상 유영민 전 장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낙점되자마자 이런 기사가 터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정철 전 원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공직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늘 해봤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양정철 전 원장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떠돌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양정철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이거 이야기 된다. 양정철처럼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저렇게 자리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 뺐지 출마도 하지 않고 밖으로 도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권 초기에는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맞지 않지만 임기 말년에는 대통령의 이 레임덕이 옵니다. 이럴 때는 충신들은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 시점에서 왜 양정철은 미국행을 선택했을까? 게다가 언론들이 한창 이 양정철이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 뭐를 한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했는데 너무 오래 해서 국정을 망쳤다. 그 대안이 양정철이다.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막 나올 때는 미국행 기사는 없었습니다. 막상 뚜껑이 열리고 유영민 전 장관이 비서실장에 낙점되자 갑자기 양정철의 미국행 기사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쿨하게 미국으로 간다. 이걸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손혜원 전 의원의 발언이 갑자기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9일에도 양정철을 욕하는 그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홍보 책임자로 영입한 인물, 그리고 배지를 달아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는 숙명여고 동기동창, 단짝이다, 절친이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둘은 가까워서 자주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부를 때 호칭도 아주 묘하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정정하고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습니다. 그런 손혜원의 발언을 통해서 양정철의 비밀이 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의사보다 누구한테 끌려다닌다. 인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라고 할 수 있나? 또 누가 추천했나? 문재인 뒤에 누가 있나? 문재인 위에 누가 있나? 자, 얼마 전에도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문정인 전 연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건 누구 인사일까요? 자, 지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 외교부 장관, 외교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외교안보 연구원장 다 차지하고 있는데 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좌장인 문정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586 민주당의 586 운동권 그룹이 실세일까요? 아니면 옆에 계신 김정숙 여사일까요? 실제로 장관 인사에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 양정철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인사가 아니냐. 김정숙 여사에게 쫓겨난 게 아닌가. 실제 청와대의 실세는 김정숙 여사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중 시중에 떠돌던 말이 청와대의 실세는 박근혜가 아니다. 그 위에 누가 있다.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순실이 뭐 영순이고 그 다음이 최순실이 남편이고 뭐 이런 말들이 진짜 떠돌았습니다. 뭐 SNS 난리 났습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권력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의 실세는 김정숙 여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은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워낙 강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 권력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은 가장 강하게 비판을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지도 않더군요. 심심하면 소송해서 패소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정철의 미국행은 지금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양정철 전 원장과 인연이 있는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데일리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자, 2021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충신이라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측근으로서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은 집권 초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말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유영민 실장 임명 직후 양정철의 미국행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을 받습니다. 만약 양정철이 미국행을 생각했다면 본인 말처럼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갔어야죠. 그러나 양정철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계속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 여권 잠룡들을 두루두루 만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었다고 데일리언은 보도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양정철이 미국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왜 11월에 이렇게 정세균, 이재명, 김경수, 이광재, 김두관, 임종석 등등 만났을까요?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마지막 실장이 되면 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가려면 진작 갔어야죠. 타이밍도 지금 겨울에 미국 가는 거는 대개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좀 안 맞습니다. 솔직히. 봄에 가는 것이 조금 맞습니다. 가서 준비도 하고 또 뭐 미국 학기도 그렇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 여권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양정철 전 원장이 인사차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봐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 친분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만나며 인사를 한다는 것은 특정 역할을 맡게 됐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마침 정치권 안팎에서 차기 비서실장 언급이 나오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이 왜 양정철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렸겠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다 정치부 기자들한테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을 선택했습니다. 양정철 물을 먹였습니다. 같이 히말라야도 가고 뭐 어쨌든 온갖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는 동지 최측근이라는 양정철이 이렇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근 기사가 주목할 겁니다. 양정철이 장세동 전 경호실장을 언급한 겁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최근 주변에 생각은 달라도 장세동 전 경호실장의 의리 하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경호실장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실제로 장세동 씨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직원거래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 말기에는 물을 먹습니다. 안기부장하다가 뭐 잘못하고 내쳐집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장세동을 양정철이 언급했을까? 바로 이걸 갖다가 의식한 게 아닌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나를 왜 이렇게? 뭐 이런 반발? 이런 게 아닌가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양정철은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선 끊고 다음 후보 만들기, 킹메이커 이런 역할에 심취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양정철 전 원장은 나이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정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팽당한 이 반발, 그걸 가지고 뭔가 또 작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김정숙 여사와 양정철 원장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손혜원의 폭로가 있습니다. 자, 손혜원의 숙명여고 동기동창 40년 직이라는 손혜원 전 의원, 지난 총선 당시 양정철을 맹비난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손혜원 전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대선을 성공시키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사꾼이다. 거의 뭐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조국 전 장관 라인이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SNS에서 논쟁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전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킨다고? 양정철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아우, 세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양정철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를 폭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손혜원 전 의원의 폭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양정철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자, 이런 손혜원 전 의원의 마음이 김정숙 여사와 닿았을까요? 지금 청와대의 실세,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이 있었다고 그들이 비아냥된 것처럼 이쪽도 김정숙 여사가 밤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을 취재하기는 힘듭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발언으로 미뤄보건대 양정철이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데는 김정숙 여사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양정철의 미국행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